오형식 동사 want와 like에 이어서 이번에는 need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형식 동사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동사 want와 동사 need의 기본적인 뜻 차이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영어 동사들의 기본적인 뜻 차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너무나 유명한 책 자본론 다스 카피탈에서 상품 챕터 앞쪽 1장의 갓주에서 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독일어 설명이 아닙니다. 독일어로 쭉 자본론을 쓰잖아요. 그 중에서 자신의 경제학 개념인 욕구라는 개념과 필요라는 경제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어 동사 want와 need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이 명사 경제학 개념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를 하세요. 자본론 각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I want water 하면은 콜라, 사이다, 뭐 맥주, 물 중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기호, 주관적인 욕망에 따라서 나는 지금 물이 당긴다, 물을 먹고 싶다 이런 주관적 욕구,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동사가 want고 I need water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면 죽는, 물이 절실히 필요한 사막의 여행자 같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I need water라고 한다라고 마르크스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경제학 개념인 욕구와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인 필요의 차이도 이해할 뿐더러 우리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쌈박하게 want와 need의 칼 같은 구분선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자본론을 번역했었으니까. 마르크스를 번역하는데 젊은 시절 10년을 썼으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 이겁니다. 이걸 여기 소개해가지고 책을 뭐 더 많이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많이 읽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걸 10년 동안 제가 번역을 하면서 하루에 한 8시간, 평균 8시간을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계속 번역하고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때 마르크스한테서 얻은 내공으로 언어학도 물론 같이 공부했지만 그때 얻은 내공으로 영어 강사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마르크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너무 극단적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 또 너무 극단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양쪽 다 문제인데 일단 미워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존경하든 경멸하든 뭘 알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미워하든가 좋아하든가 해야죠. 제가 그와 10년 동안 대화를 한 저의 경험으로 보면 마르크스는 뉴턴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와 같은 사람이고 다윈과 같은 사람입니다. 케플러와 같은 사람이고 19세기에 이 근대가 봉건에서 서양사 전체가 근대로 넘어갈 때 봉건의 그 토양 밑에 그 묻혀있던 모든 근대 지성의 그 토양, 미끄럼이 되는 것들이 근대가 되면서 한꺼번에 팍 다 터져 나오거든요. 간단한 예로 그 신학교 수도원에 어마어마한 그들의 입장, 종교,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건데 모든 지혜와 지성과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신학교 수도원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상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19세기, 18세기에 어마어마한 모든 근대적인 지적 성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우리가 근대라고 일컫는 시대가 한꺼번에 쫙 열리는데 거의 동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과학과 사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다 생겨납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나 히랍 고전 철학에서 생긴 것들 플러스 근대에 생긴 것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모던한 문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때 나온 지성 때문에 천체의 모든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수식으로 다 해결한 케플러와 뉴턴이 있었던 거죠.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나왔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유의 인력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뉴턴이 우주의 천체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생물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밝혀낸 거죠.
각 분야에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사회라는 객관적인 연구 대상 내에서의 인간들의 움직임과 인간들의 사회적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운행, 별이 움직이듯이요. 그것들의 객관적인 운동 법칙과 함수를 밝혀내고자 노력한 과학자고,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과학자고, 그걸 끝까지 연구한 과학자, 근대 지성 그 자체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정치학적 결론이 맞네 안 맞네, 뭐 혁명이 됐네 안 됐네, 자본주의는 결국 망하네 안 망하네, 이런 얘기는 마르크스에 대한 올바른 평가 어프로치가 아니죠. 그의 시대의 한계를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코페르니쿠스는 바보라고 얘기되어야겠네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까지는 밝혀냈지만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정원으로, 타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돈다고 일부 틀린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아웃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모든 과학과 모든 학문은 그 시대의 한계를 갖고 있고, 보일의 법칙이 그 다음에 더 나은, 더 세련된 법칙으로 지양,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고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나는 유럽의 혁명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정치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업적의 핵심은 과학자라는 거죠. 호기심을 해결한, 문제의식을 해결한, 그리고 객관적인 법칙을 도출하려고 평생을 바친 과학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지금 영어 강의를 하는 건지 무슨 강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사람이 왜 과학자냐? 초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참상을 마르크스가 목격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근데 자기가 알기에 기본적인 처음 알았던 사실은, 자본주의는 아무리 봐도 이게 equivalent, 등가의 exchange, 등가 교환이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바가지 씌워서 혹은 헐값에 뭔가를 해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등가에 의해서 A와 B가 저울에서 같이 올라가는 같은 무게의 같은 가치의 것들끼리 서로 교환이 되는데, 이거 봐라, 이거는 페어한 거잖아. 너무 공정한 거잖아요. 등가로 교환되니까. 이렇게 그 페어한 원리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왜 자본주의에서는 그 결과가, 현재 벌어지는 현상은 사회적인 이런 불평등과 착취와 참상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는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별들은 이렇게 움직일까? 왜 천체는 이렇게 움직일까? 이걸 평생 동안 연구한 거고, 왜 개라는 동물이 있고, 왜 원숭이라는 동물이 있고, 왜 나무는 저렇게 생기고, 이거를 평생 동안 연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다윈이듯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그 연구 성과가 자본론으로 집약된 건데요. 그래서 위대한 근대 경제학자고 아담 스미스에 이은 그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케플러하고 뉴턴의 관계처럼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있는 겁니다. 그의 경제학 결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매우 유효하고, 지금의 그 미시 거시 혹은 지금의 세계 경제를 분석할 때에도 100년 전에 쓰여진 자본론이라는 책이 매우 유효한 도구고 사고의 틀이 됩니다. 이론 틀이. 오죽하면 제2자본론이라는 책이 그렇게 히트를 치겠습니까? 어쨌든 그거 하다가 제가 영어 내공이 늘어서 영어 강사를 하는 건데, 노동의 구매와 판매가 아니라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즉 노동력의 교환, 노동력과 화폐, 가치의 교환,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노동자는 노동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판매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함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었듯이, 경제학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의 판매가 아니라 노동력의 판매다라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판매, 구매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의 모든 마법과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엄청난 착취가 가능하다라는 기가 막힌 함수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미적분 문제를 푼 것처럼 해결해낸 거예요. 위대한 이론적 성과를 이뤄낸 위대한 근대 과학자입니다. 닮으려고 혁명해야겠다 이걸 닮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앞뒤 봐가면서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혁명을 왜 해야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제가 닮으려고 한 건 그 과학적 정신, 어떤 언어학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 이래의 그 과학의 정신, 그걸 닮으려고 조금 노력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want와 need 차이를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쌈박합니까? 자, 이제 영어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살펴주고 설명한 대로 한번 보자고요. I need you. 절실히 당신을 필요로 해.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아니고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주는 걸 필요로 합니다. Need you to keep me updated. 여기도 오형식이고 여기도 오형식이네요. 여기에 I want를 집어넣으면 강도가 이제 약하게 느껴지시죠? 나는 당신이 나한테 keep me updated. 새 소식이 생길 때마다 알려주는 게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이죠. 새 소식을 나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해와 이거를 절실히 필요로 해. 여기 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부탁할 때 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명령문으로 그냥 keep me updated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rude 하면 싸가지 없게, 싹수 없게 들려서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면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죠.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법이 please 하면 되잖아요. 그죠? Please keep me updated 하면 되는데 그 please를 여러 개의 단어로 만드는 방법. 4단어짜리 please가 있다. I need you to, I want you to, 또 정중하게 I'd like you to 이렇게 하면 4단어 또는 5단어짜리 please가 된다.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Please, I'd like you to, I want you to, I need you to 똑같죠? 느낌이 이거는 please keep me updated 이 정도고 I need you to 하면 please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Please 대신에 I need you to keep me updated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둘 다 오형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도 오형식 동사고 여기도 오형식 동사입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할 때 Let me hear your body talk 할 때 let와 hear가 이렇게 오형식이 계속 이어졌듯이 need 오형식 여기 전체가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되어지고 keep 다음에 다시 오형식 목적격 보호 이렇게 need, keep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keep 공부도 1타 쌍피로 덩달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I need you to keep me in mind. 나를 기억해서 생각해서 배제하지 말아줘. 내 생각 좀 해줘. 나를 염두에 계속 두어. 당신 머릿속에 나를 계속 간직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날 기억해줘 이런 얘기고요. I need you to keep me company. 내 회사를 지켜줘 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keep me company는 간단히 말해서 이 말 뜻입니다. Stay with me.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가 keep me company고 stay with me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I need you, 내 옆에 있어줘. keep me company please 라고 하는 대신에 Please, I need you to keep me company. 이렇게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I need you to와 keep를 써서 기가 막히게 예쁘게 그 간절한 바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